이르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2월 첫째 주 NBA 핫 이슈, 핫 이슈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BA가 저희가 한 2개 정도 주제를 갖다가 선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최근 이제 현지 언론에서 NBA 개막 뭐 조금만 있으면 NBA 개막 아닙니까? 그러면서 파워랭킹을 매겼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부분 LA 레이커스가 1위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러 매치가 있지만은 CBS를 참고를 해서 탑5 팀의 로스터와 전력을 좀 더 정밀 분석하면서 이들이 정말 탑5가 맞는가, 그리고 이 순위는 맞는가 이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NBA 탑5 팀 장단점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레이커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레이커스, 자, 설명 기염이 출동. 예, 뭐 로스터 설명. 네, 그렇죠. 예. 갑자기 출동이라고 하셔가지고. 딱이면 딱 해야죠, 이제는. 이제는 우리 그 정도 됐잖아. 예, 출동이라는 표현은 조금 낯설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업데이트판. 예, 알겠습니다. 예, 출동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레이커스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로스터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마키버 모리스가 재계약을 한 가운데 자, 가드 쪽에 데니스 시로더, 알렉스 카루소, 퀸 쿡, 그리고 슈팅 가드 쪽에 켄타비스 칼데프프, 웨슬리 매튜스, 그 다음에 르브론, 그 다음에 호튼 터커, 맥키니, 그리고 AD, 쿠즈마, 모리스, 아데토쿤보, 가솔, 헤럴. 자, 이렇게 로스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데토쿤보는 코스타스 아데토쿤보. 그렇죠. 예, 그 아데토쿤보 아니에요. 예, 저희가 여기도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프 시즌에 들어온 선수 슈로더, 매튜스, 헤럴, 가솔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레이커스는 사실상 이번 이적 시장의 최대 승자라고 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도 못 하겠고요. 예, 진짜.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하나 던져봤어요. 예, 예. 바로 들어가고 남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오프 시즌에 이제 슈로더, 매튜스, 헤럴, 가솔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칼 쿠즈마가 있고 켄다스 칼드포프 이 선수가 재계약이 됐고 예. 나간 선수가 드와이트 하워드, 그쵸. 라존 예. 론도 요 두 선수 정도가 이제 핵심. 맞아요. 에이브리 브래들리까지 예. 선수가 핵심인데 거기에 나가는 것만큼 들어오는 선수들도 굉장히 몇 명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눈에 띄는 점은 들어온 선수들이 공격적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라는 그렇죠. 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즌 레이커스가 좀 색깔이 다를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어떤 수비 기반의 역습으로 공격을 풀어갔다면 진짜 끈끈한 수비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되게 화끈한 공격력 게다가 이제 어떤 AD와 칼디포프 어떤 중심의 어떤 수비력 이렇게 가져가는 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여기에서 슈레더와 헤럴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선수고 왜냐면 슈레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공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득점을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가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벤치 자원으로도 가능하고 또는 특정 팀에서의 어떤 그 스타팅을 세우면서 이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헤럴과의 어떤 2대2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왜냐면 르브론 제임스가 몬트레즈 헤럴을 어느 정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크 가솔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수비를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카드인데 근데 가솔이 서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서고 르브론 제임스가 섰다. 그러니까 BQ로서는 거의 최상급 BQ인데 그러면서 인사이드에서 어떤 그런 이제 맞춤형 수비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2대2 수비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활동력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의 어떤 밸런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에 초점을 맞추면 공격에서의 어떤 밸런스를 조절해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가솔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서 모든 초점을 맞추겠지만 활동력, 그러니까 가로 수비에서는 약간의 약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팀 디펜스로 메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지는 않겠지만 마크 가솔 특유의 어떤 그런 활동력 부족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마크 가솔의 느린 발은 집중 공략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실 이 선수가 굉장히 똑똑하고 뭐 한때 오래 수비수 받았던 선수지만 지금은 좀 기량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전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당장 레이커스에서 이름값만큼의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의문이에요. 실제로 계약 규모도 뭐 베테랑 미니멈 수준으로 왔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스터가 바뀌면서 저는 AD의 어떤 수비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크 가솔과 같이 뛸 때도 이 선수가 수비에서 진짜 많은 걸 해줘야 되고 헤러를 뛸 때도 이 선수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는 시즌에는 AD가 조금 더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예. 수비에 대한 의존도가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좀 더 많이 간다.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정규 시즌에서 어떤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탄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마크 가솔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의 어떤 수비 의존도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공수에서 어떤 조율을 잘 맞춰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위. 네, 미러키 미러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기염이 출동. 예. 자, 가드 쪽에 이번에 이적생이죠. 주루 할러데이와 DJ 어거스틴이 왔고요. 그리고 돈테 디빈첸조의 브린 퍼브스, 닉 스타우스커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몰포드 쪽은 미들턴이 여전히 핵심이고 그 뒤에 이제 토리 크레이, 이 덴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던 어떤 3&D 자원이 그렇죠.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빅맨 쪽에는 아데토쿤보의 이제 백업으로 바비 포티스가 영입이 됐고 센터는 여전히 브룩 로페즈입니다. 자, 이 팀 변화가 꽤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팀은 기본적으로 주루 할러데이 그 패닉바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뉴올리언스와의 어떤 빅딜을 통해서 이제 조지 에릭 블레서 다 넘겨주고 데려왔는데 이때 주루 할러데이 합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동 기자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에릭 블레소보다는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완전치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테토쿤보의 어떤 문제점, 플레이오프에서 문제점은 클러치 상황에서의 어떤 결정력 그리고 외곽 슛의 어떤 약점 이런 부분을 갖다 메워줄 수 있는 카드인 건 맞다. 왜냐면 에릭 블레소 같은 경우는 수비는 굉장히 좋고 속공 능력이 굉장히 좋지만 공격에서 어떤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석점이 굉장히 불안했던 선수. 그렇죠. 3포인트가 불안했던 선수죠. 예, 그렇죠. 근데 주루 할러데이는 기본적으로 그 2대2 공격에서 자신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고 평균 한 20득점 정도 할 수 있고 수비도 괜찮다 라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그러니까 큰 무대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까 전 이 부분은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뉴올리언스에서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이상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좀 다른 무대거든요. 그 부분 진짜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블레스와 아데토쿤보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플레이오프 되면 둘 다 세깅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데토쿤보가 워낙 또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있고 그래서 블레스에서 할러데이로 바뀐 건 완전 대성공이라고 봐요. 슈팅력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할러데이가 더 좋고 할러데이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영리한 수비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러키가 그 기존의 어떤 단단한 사이즈를 활용한 수비 이 색깔을 유지하면서 어떤 가장 플레이오프에서 좀 불안해 보였던 이제 어떤 뭐랄까 클러치 상황에서의 어떤 득점력 그리고 외곽슛 능력 이걸 보완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좀 좋게 보고 다만 이제 지금 미러키가 그 이제 원래는 보그다노비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좀 애매해진 상황에서 뭐 브린 포브스나 막 토리 크레이그, 포티스 급하게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러데이가 온 거 말고는 막 엄청 또 바뀌지는 않았어요, 또.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전력이 진짜 실질적인 전력이 얼마나 플러스가 된 건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전 지금 프리시즌 랭킹에는 2위에 올라가 있지만은 이 순위는 지난 시즌 성적이 좀 반영된 좀 높은 순위가 아닌가. 저는 이 팀이 현재로서 전력은 리그 2위라고 보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러키는 아데토쿤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주루 할러데이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주루 할러데이를 들어오면서 신인 지명권 한 석장 줬고 수합 권리도 많이 줬죠. 그런 상태에 그런 걸 이제 빼놓으면 주루 할러데이는 순수한 어떤 전력의 측면에서는 좋은 영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토리 크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쏠쏠하게 쓸 수 있다고 봐요. 지난 시즌 경우로 보면 어스렌디로 뭐 수비력이 굉장히 좋았었고 또 최근에 현대농구가 포워드 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그 경쟁력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48분 내내 어느 정도 구멍이 생기면 굉장히 힘줘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카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데토쿤보의 그런 이제 약점들을 할러데이가 어느 정도만 메워줬을 때 과연 미러키가 어느 정도 전력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봐야겠죠. 그렇죠. 예. 봐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블레스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안 도와줬다. 너무 안 도와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들턴이 있긴 하지만 미들턴을
이 옵션을 놓고 아데토쿤보 쓰는 거는 상대 팀이 사실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이제 할러데이, 뭐 크레이 또 브림퍼브스도 나쁘지 않은 선수니까요. 이런 선수 왔다고 하면 뭐 정규리그 때 사실 뭐 높이는 어떤 조직력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플레이오프에서의 경쟁력은 저는 조금은 더 상승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미러키가 이렇게 폭풍 영입을 한 거는 뭐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승을 원하는 거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사실 아데토쿤보를 잡으려고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네. 예, 당장 12월 22일까지 연장 계약 어떤 기한이고 네. 어떤 이제 이걸 넘어설 경우에 내년 여름에 또 결국엔 FA 재계약을 노리면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이게 저는 아데토쿤보 연장 계약 안 하고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승 못하면은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게 예. 되면 이제 미러키는 사실 이제 현지에서는 아데토쿤보의 어떤 재계약에 대해서 확신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12월 21일까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미러키가 정규리에 잘 나가고 거기에서 뭐 1위를 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아데토쿤보 가지고 이제 갈 수 있죠. 그러면서 우승하면서 재계약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미러키가 초반에 약간 헤맨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데토쿤보를 팔아가지고 그러면 팀을 다시 리빌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쭉 끄고가지고 그냥 내보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미러키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은 미래가 지금 별로 없어요. 사실. 맞아요. 아데토쿤보 이제 올인이에요. 예. 그 미러키는 이제 쭉 갈 것 같고 아데토쿤보는 계속 지켜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간을 예. 보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음 팀으로. 네, 예, 3위 마이애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이애미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LA 레이커스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요. 자, 설명기획 출동. 예,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큰 틀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가드 쪽에 드라기치, 캔드릭 넌 그대로 있고 타일러 히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네. 이제 마이애미로 갔죠. 그리고 지미 버틀러, 던컨 로빈슨, 이거 달라 그대로 있고 자 모하클리스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이제 제이 크라우더가 나갔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젊은 어떤 포워드 자원들 있고요. 센터 쪽에는 아데바요, 레너드, 올리니. 아데바요 같은 경우는 맥시멈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마이애미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팀 아닙니까? 예. 이제 펠 라일리 사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일스트라 감독 이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마이애미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너지를 최대한 창출한다. 그쵸. 여기에 기반이 된 팀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선수가 아데바요. 그다음에 여기에 버틀러, 드라기치. 맞아요. 그렇죠. 이 예. 선수들이 굉장히 희생적이 충만한 선수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스텝보다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쓸데없는 거 필요 없고 팀만 이기면 돼.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데리고 온 선수가 에이브리 브래들리 공수겸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공수겸장이고 이 선수도 한때는 평균 20점 이상 넣었던 이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고 그런 부분에서 기량이 약간 좀 떨어지긴 했지만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모하클리스 같은 경우에도 리그 어떤 대표적인 3&D였다가 부상 때문에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좀 지금 재기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조합으로는 뭐 제이 크로도 선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 시즌보다는 저는 전력이 좀 더 나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뭐 브래들리나 하클리스나 진짜 말씀하신 대로 3&D로서 되게 가치가 높은 선수들이고 딱 마이애미 또 스타일이에요. 마이애미 스타일의 어떤 선수들. 그래서 마이애미의 어떤 기존의 어떤 끈끈한 색깔 네.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 캔드릭 넌이나 타일러 히로나 덩컨 로빈슨이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첫 무대였다면은 올 시즌 또 팀에 그대로 녹아 있는 상태에서 또 시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거의 대부분이 호흡을 이미 맞춰본 선수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 단단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마이애미가 지난 시즌 준우승 했으면 뭔가 하나 더 팍 했어야 되는데 왜 숨을 고르느냐. 결국에는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아데토쿤보 영입을 위해서 지금 한번 숨을 고르면서 일단은 전력 유지만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인 앤 트레이드로 지금 이제 그 아데토쿤보를 내는 시즌 노리는 그런 전략을 갖다 세우는 것 같아요. 같은데 지금 이 멤버 같은 경우에도 캔드릭 넌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공수 겸장이 되는 선수들이 많고 타일러 히로라든가 덩컨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스텝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근데 미래가 굉장히 좀 밝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4위 보스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좀 의외이긴 한데 일단 4위로 파워랭킹이
나왔습니다. 자, 예, 좋습니다. 로스터 설명해드리면은 캔바 워커, 제프 티그가 일단 가드진 쪽에 있고, 예, 이제 젊은 카슨 에드워즈도 있고요. 그리고 슈팅 가드 쪽에 이제 마커스 스마트, 로메오 랭포드, 그리고 포워드 쪽에 지금 고든 헤이워드가 빠졌죠. 네. 빠진 상황에서 테이텀, 에런 네스미스, 제일런 브라운, 세미 오젤레에 있고요. 빅맨진에 트리스탄 탐슨이 추가되는 상황에서 타이스 탐슨, 로버트 윌리엄스, 타코 폴 이렇게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도혁 기자가 좀 의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이거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포워드 라인에서 고든 헤이워드가 빠졌는데 뭐 헤이워드가 뭐 부상도 있고 뭐 기량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저는 보스턴이 테이텀 브라운 헤이워드 어떤 이 3인방으로 포워드 라인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덕 기자가 말한 대로 포워드의 가치 자체가 높은 시대이기도 하고 근데 헤이워드가 빠졌는데 뭐 어떤 새로운 카드가 추가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슈터 타입의 에런 네스미스 이 루키만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히려 조금 더 전력이 좀 불안해지지 않았나? 예, 저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지난 시즌에 사실 미러키와 마이애미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그 위로 넘어설 수 있는 게 보스턴이었다면 지금은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단 좋은 건 뭐냐면 헤이워드 얘기를 하셨는데 헤이워드가 좋은 게 뭐냐 포인트 포워드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캔바 워커가 볼을 잡아서 충분히 뭔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헤이워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링커 같은 그런 이제 선수였기 때문에 선수 가치가 좀 높았는데 일단 떠났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테이텀이나 브라운의 어떤 스텝업을 갖다 노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캔바 워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에 스텝업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으면 보스턴은 기본적으로 미러키나 마이애미와의 어떤 그 동부 왕자 경쟁에서는 좀 떨어질 것 같고 근데 트리스탄 탐슨 영입은 저는 꽤 좋은 영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보스턴이 이제 다니엘 타이스 뭐 로버트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랜지션이나 외곽의 어떤 그런 공격 옵션, 공수 옵션으로 내어왔었는데 트리스탄 탐슨이 들어오면서 리바운드 능력이 확실히 좋아졌고 그런 부분에서 골 밑이 좀 더 강화가 됐다. 이 부분은 보스턴에게는 좀 유의미한 그런 변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스턴이 오는 시즌에도 뭔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저는 벤치 멤버들의 어떤 스텝업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프 티그 같은 경우는 한창 잘하다가 이제 발목 부상 이후로 폼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좀 헐값에 보스턴에 오게 됐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그 폼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노련함을 다시 보여줄 경우에는 보스턴이 가드진 로테이션에서 되게 경쟁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 젊은 선수 중에 이제 이 오젤레어나 랭포드가 좀 성장을 해주면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 포워드 라인에서의 어떤 로테이션 약화는 또 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빅맨지는 뭐 트리슨 탐스 합류로 말씀하신 대로 보강이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스턴의 다음 시즌 어떤 핵심 포인트는 세컨 유닛이 어느 정도로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5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5위가 이제 LA 클리퍼스입니다. 자, 예, 일단 가드진 쪽에는 패트릭 베벌리, 루 윌리엄스로 멤버가 동일하고요. 자, 이제 폴 조지, 루크 캐너드가 이번에 새로 왔죠.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리고 테렌스만 이렇게 있고요. 자, 오늘도 영입이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일단 스몰 포드 쪽에 카와이 레너드, 마커스 모리스의 이제 니콜라 바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몬트레즈 헤럴이 떠난 가운데 서지 이바카가 빅맨진에 추가가 됐고 패트릭 패터슨, 이비카 주바치 그리고 조아킴 노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이 팀 니콜라스 바툼 영입은 스몰 포워드 진의 어떤 강화가 조금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영입은 아닌 것 같고요. 서지 바카가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바카가 헤럴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어떤 강점은 일단 첫 번째 수비가 된다. 이 선수가 있으면 림 프로텍팅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유동혁 기자가 지난 파이널 때도 플레이오프 때 지적을 했는데 이제 클리퍼스는 림 프로텍팅 되는 빅맨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바카 영입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물론 전성기 수준은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헤럴과 다르게 스페이싱이 된다. 예, 그러니까 레너드나 폴 조지가 볼핸들링 할 때 어떤 픽앤팝으로 해서 어떤 스페이싱 하는 게 가능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의 어떤 인사이드 득점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헤럴과 비교되는 강점이 있는데 다만 기본적인 선수 레벨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헤럴이 더 좋은 선수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떤 공격력 약화라든지 에너지 레벨 약화는 좀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LA 클리퍼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히 게임을 주도할 수 있는 포인트 가드가 없다. 패트릭 베버리는 수비형 포인트 가드고, 그쵸. 그다음에 로 윌리엄스인데 공격형 포인트 가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클리퍼스 역시 이제 우승을 갖다 노리는 그런 팀이고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승부처에서 게임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레너드나 폴 조지나 이런 선수들에게 좀 더 권한을 줄 것 같아요. 아니면 추가로 영입을 해야 돼 추가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로스트가 지금 뭐 리스트가 없거든요. 지금 사실 클리퍼스를 놓고 그러니까 로스터가 생각보다 뭔가 힘이 빠져 보여서 갖가지 루머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루이를 트레이드하는 거 아니냐. 갖가지 루머가 도는데,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와 클리퍼스는 진짜 우승 후보 1위다. 이렇게 막 다들 막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다른 팀들 경쟁력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코어가 흔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와이 레너드나 폴 조지가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로드 매니저먼트도 많이 하고 카와이에 대해서 뭐 특권도 많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라커룸 분위기도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소식도 외부로 퍼졌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카와이 레너드나 폴 조지가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간다.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약점들이 사실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음. 근데 정규리그에 예를 들어서 카이런과 폴 조지가 그 두 선수가 코어가 되면서 여기서 승부처를 강인하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든다. 그랬을 경우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어떤 선수를 갖다 데뷔를 해봐도 사실 수비에 어떤 약점이 생기고 그런 점에서 식스맨이 그렇게 훌륭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올 시즌 그렇게 좀 비난해 보이는 건데 근데 레너드나 폴 조지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갖다 잡고 간다. 그리고 패트릭 베버리가 거기에서 수비 라인을 기본적으로 잡고 간다. 이렇게 되면 클리퍼스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수비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루일이나 이바카나 뭐 조아킴 노아도 있고요. 뭐 마커스 모리스 괜찮은 선수고 그 가면 되는데 따라서 저는 이제 레너드나 폴 조지가 특히 폴 조지가 과연 이 옵션으로서 얼마나 강인한 모습을 승부처에서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위에 언급한 네 팀과 또 다른 게 이 팀은 코칭 스태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터런로 감독. 예, 닥리버스 감독이 필라델피아로 가고 터런누가 감독으로 승진됐고 그럼 이제 코치 구성도 좀 바뀌어서 왜냐면 샘 카셀 코치도 닥리버스 따라서 필라델피아로 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브루클린을 이끌었던 케니 애킨슨 전 감독이 코치로 또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코칭 스태프가 조금 다른 전략, 어떤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너드와 폴 조지 여전히 이 로드 매니지 형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제 말씀하신 어떤 정통 포인트 가드가 사실 전무한 상황에서 공격 시스템을 조금 개편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코칭 스태프가 결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클리퍼스의 경기력도 어느 정도 좀 변동폭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닥 리버스 감독이 현지에서 뭐 명장 소리 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리더십 같아요. 아유,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전술 전략 면에서는 저는 진짜 거의 최저 같아요. 최저. 예. 진짜 지난 그쵸. 그 플레이오프 때 하던 그걸 다시 또 그걸 보면 그때도 화 엄청 내셨는데. 열불이 나요 진짜. 근데 예. 그런 면에서 누가 와도 닥 리버스보다는 전술이나 전략 면에서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예.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뭐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중심의 어떤 그런 그 라커룸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거기에서 이적 추천이 된다. 이렇게 되면 훅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게 끈끈하게 가면서 카와이나 폴 조지 중심으로 뭔가 잡고 이렇게 간다. 예. 거기에 토론토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감독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략 전술 조금만 수정을 하면 클리퍼스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위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보스턴이 들어가면 좀 의외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보스턴보다 강한 팀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어떤 팀입니까? 그 팀 중에 대표적인 팀이 저는 포틀랜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포틀랜드 너무 좋죠. 저는 포틀랜드가 솔직히 현재 전력만 보면은 거의 2, 3위권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은 데미안 릴라드, CJ 맥컬럼, 유스프 너키치 그대로 건재한 데다가 여기에 포워드진에 막 3&D 자원을 이번에 로버트 커빙턴 일단 트레이드로 데려왔죠. 엄청나죠.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데릭 존스 주니어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네. 젊은 3&D 자원 이 선수 지금 올 시즌의 목표가 올해 수비수라고 합니다. 네. 데려왔죠. 여기 카멜 랜슨을 재계약했죠. 로드니 우드 재계약했죠. 지금 뭐 그리고 세크라멘토에서 굉장히 유망한 빅맨 자원인데 해리 자일스도 왔죠. 네. 전 이 팀 뎁스는 거의 지금 레이커스 빼면은 비교할 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뭐 레이커스 브루클린 정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가 솔직히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브루클린도
로스터 뎁스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또 이 어떤 그러니까 탑 5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또 다른 우승 후보들 언급할 때 그 다음 주에 팀들 얘기를 얘기도 해보죠. 예, 한번 해보도록 좋죠. 하겠습니다. 그 예. 포틀랜드도 그렇고 지금 극심한 전력의 변화가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브루클린도 사실은 전력만 놓고 보면 동부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고 또 크리스 폴이가 피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예, 예. 예. 많은 팀들이 있으니까 그 팀들은 나중에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상세하게 소개를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예. 주제. 자, LA 레이커스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당장 뭐 이번 시즌도 강력한 전력인데 지금 또 큰 그림 하나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데토쿤보 영입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일단 이 부분부터 그 소화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셀러리 캡이 되느냐 이 문제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이제 레이커스 현재 셀러리 캡 상황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슈로더, 카루소, 쿠즈마, 모리스가 모두 FA가 되고요. 르브론 제임스와 몬트레지아르도 옵트아웃하면 FA가 됩니다.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만약에 이번에 지금 아직 정식 사인 안 했는데 1+1하고 옵트아웃하면 역시 FA가 됩니다. 네. 그리고 칼델 포프가 이번에 3년 재계약을 했는데 다음 시즌부터 보장액이 480만 달러예요. 네. 나머지 한 1,500만 그냥 날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레이커스가 셀러리 캡 여유분을 한 1억 달러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르브론 AD 재계약 또 하면서 아데토쿤보 맥시멈 계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살짝의 페이컷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빅3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LA 레이커스가 지금 그 FA 시장에서 최종 승자라고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를 굉장히 쏠쏠하게 잘 모았다라는 거, 엄청 잘 모았다라는 부분하고 그 두 번째는 잘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묶여 있는 연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죠. 르브론이나 그 앤서니 데이비스를 갖다 제외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추가 영입을 하면서 빅3 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레이커스 진짜로 아데토쿤보 영입 성공해서 르브론, 아데토쿤보, AD 빅3 만들어요. 이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조합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얼마나 위력적일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사기죠. 정말 사기다. 정말 사기죠. 이거는 정말 사기고. 그러니까 마이애미 사실 그때 당시에 르브론이 빅3 만들었을 때 그때도 사기라고 그랬는데 그때보다 더 사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기본적으로 아데토쿤보 AD면 내외곽 수비가 다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예. 그 르브론이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 레이커스였던 자기 플랜은 뭐냐면 르브론을 데리고 와서 우승을 했고 한 2, 3년을 더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봤을 때 AD 쪽으로 무게를 둔다. 무게를 두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강력한 조력자 한 명을 갖다가 세워야 된다. 그리고 르브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LA 레이커스의 어떤 그 프랜차이즈로 데리고 오면서 페이컷을 좀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쭉 가다가 거기에서 어떤 그 스타성으로 써먹고 AD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한 명 정도 누구를 데리고 온다. 전 이거 같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아데토쿤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LA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샐러리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만약에 아데토쿤보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그냥 사기라고 봐요. 예. 진짜 저 동의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리그 1, 2, 3등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아데토쿤보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저는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평가도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르브론이 우승 횟수를 조던과 동일하게 맞추면은 조던 넘어서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이런 빅3 결승에서 그렇게 맞춘다 그러면 저는 조던과 비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넌 절대 조던 넘을 수 없어라고 생각해요. 그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기예요 이거는. 예. 마이애미 때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마이애미 때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진짜. 물론 웨이드도 대단한 선수긴 했지만. 엄청 대단한 선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역대급 선수들 3명을 모아놓은 그렇죠. 거라서 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르브론이 진짜 우승하면 좋겠지만 잃는 것도 있을 텐데. 예전에 골든 스테이트하고 토론토하고 챔프전에서 붙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뭐 몇 개 주, 50 몇 개 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골든 스테이트 우승을 원하는 주, 그렇지 않은 주 했을 때 진짜 거기 캘리포니아 주 빼놓고는 다 토론토를 원했어요. 만약에 이 빅3가 나온다. LA 레이커스 팬 빼놓고는 다 안티 LA 레이커스야. 그쵸. 내가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당장 그럴 것 같아. 예, 진짜 너무 표현적으로 그렇죠. 너무 좀 자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예. 회를 좋아하나 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또 캘리포니아산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캘리포니아 스시. 예. 그렇죠. 캘리포니아 스시. 펠링카 단장이 진짜 어쨌든 뭐 그거에 뭐 어떤 정당성과 별개로 진짜 운영을 잘한 것 같고 이렇게 우승권 전력을 구축하면서 셀러리 캡 유동성을 유지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대단한 것 같고 그러면은 아데토쿤보 입장에서 만약에 진짜로 레이커스가 우리 셀럽 답이었어 와봐 이렇게 했을 때 레이커스, 마이애미, 댈러스
기타 능력 때 본인을 노리는 팀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가 있을까요? 확실히.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질문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이동훈 기자 질문이 갈 가능성이 높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 정도로 좋은 강력한. 아데토쿤보의 지금 기본적인 그 옵션 뭐냐면 우승이 한이 맺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플레이오프 때 외로워. 그렇죠. 조보잘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장 우승이 가능한 그런 팀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 쿤보 형이에요. 아데토쿤보 형이라고 쳐. 치자고요. 쿤보 형인데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내가 아데토쿤보야. 형 나 우승하고 싶어. 자 레이커스, 마이애미, 댈러스 있는데 그럼 어디를 추천해 주겠어? 우승만 딱 놓고 보면. 무조건 레이커스가. 그렇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미 너무 대단한 걸 이룬 선수들,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어서, 그러니까 뭐 사실 버틀러, 아데바요나 돈치치, 포르징기스도 진짜 좋은 선수들인데 르브론 AD와 비교하기에는 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챔프전까지 가긴 했었고, 뭐 버틀러, 아데바요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팀이나 좋은 팀이지만 우승을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댈러스도 마찬가지고 미지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쿤보가 온다. 이렇게 됐을 때 우승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과연 쿤보가 정말 원하는 우승이 될까? 이 부분은 의문이 있는 거고. 뭐 물론 이제 댈러스라든가 마이애미 입장에서 뭔가의 어떤 특별한 플랜을 갖다 제시를 한다 그러면 몰라도. 근데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우승했었어. 그리고 여기 르브론하고 AD가 있는데 플레이오프 때 싸울 줄 아는 선수들이야. 그리고 이런 영입이 가능해. 또 라펠린카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서 또 이제 롤플레이들 막 쪽쪽쪽쪽 해가지고 넣겠지.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단 하나, 그러니까 AD가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석점 능력이 굉장히 좋아하고 뭐 케빈 듀란트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긴 했었지만 쿤보가 석점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AD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본적으로. 그렇죠. 또 이제 뭐 유동 기자가 전에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이슨 키드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도 또 레이커스는 꼬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쿤보가 지금 또 다른 쿤보가 LA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생 쿤보, 코스타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LA 레이커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NBA 핫 이슈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워낙 이게 대단한 빅3다 보니까 제가 흥분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은 좀 판타지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돋네요, 약간. 그렇죠. 근데 보고 싶기도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 레이커스파 반 레이커스파. 그렇죠. 진짜 거의 뭐 싸우겠죠. 전 세계 농구 팬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맞습니다. 자, 12월 첫째 주 NBA 핫 이슈 코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